오늘은 11월 5일, 6일인가요? 11월 6일 공수2 10회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했던 거 조금 리뷰하는 시간인데, 물론 이제 새로운 거 배우죠. 제가 명제 파트에서는 내용 자체가 P면 Q이다를 잘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후반부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조건 부등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조건 부등식들을 많이 풀어왔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이런 어떤 대상들에 대한 얘기들, 이걸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합 명제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보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인가요? 그죠? 네, 내신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절대 부등식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이 형태,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은 종류가, 오늘 배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실수의 어떤 성질과 관련된 실수 조건에서 파생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2번을 잘 모릅니다. 삼각 부등식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삼각 부등식과 관련된 거 2번. 세 번째는 뭘까요? 산술기 하죠. 네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사람 이름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은 우리가 증명법을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떤 말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A가 두수가 실수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셋 중에 하나예요. 같은지, A가 더 크든지, B가 더 크든지, 그죠? 그러면 볼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통상적으로. A가 B보다 큽니다.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판별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별해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A하고 B를 뺐는데 누가 더 큰 거야? A에서 B를 빼버리면 그 부호는 양수가 되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이자 우리가 대소를 비교하는 방식과 관련된 겁니다. 둘을 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선택지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조건이 A, B에 걸려 있으면, 조금 좋은 조건이 하나 걸리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녀석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양수를 다룬다라고 한다면 선택지가 좀 더 넓어져요. 무슨 얘기인데, A가 B보다 크다는 것과 동일한 게 뭐죠? 빼서 양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B값을 체크해 봤는데 1보다 크더라. 나누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길 수 있고, 또 뭐 있죠? 나누는 거 말고 곱하는 것도 있어요. A n제곱하고 B n제곱도 보시면 A가 B보다 크다는 게 A n제곱 해도, 양수인 경우는 n제곱 해도 똑같더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 나갈 텐데, 실수 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 판단을 보이기 위해선 빼서 0보다 큰지, B값이 1보다 큰지 이런 것들 좀 따져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절대 부등식은 실수 조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그 다음에 삼각 부등식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삼각 부등식이 뭔지를 잘 익히셔야 되고, 주인공은 산술기야. 코시 슈바르츠도 앞으로 여러분들 때는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현재
그 전에 있는 교과 과정에 비해서는 코시-슈바르츠가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얘네들을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 내용인 거죠. 혹은 똑같은 내용이 뭐죠? A의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걸 성립하는 녀석들은 누가 있어요? 다 된다고. 다 되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가 0보다 크다. 이건 맞나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니? 하죠. 이 차식을 판별하는 어떤 방식에서 x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시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이 녀석의 판별식을 봤더니 판별식이 음수 축위에 떠 있겠네.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절대 부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또 뭐 있어요? 이런 류의 녀석들. 대표적인 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이거는? 이거 맞아요? 맞나요? 이거 항상 성립하니? ab 값,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나요? 자, 이거 성립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제곱의 합인 거니까 0 이상 되는 거죠. a가 2분의 b고 4분의 3b가 0일 때, 즉 b가 0이면 ab 빵빵 해버리면 이제 0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걸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3개짜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중요한 거잖아요. 뭘로 바뀌는데? 2분의 1로 하면 뭘로 바뀌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근데 조금만 신경을 쓰자.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면 절대부등식이잖아요. 절대부등식이잖아요. 뭐죠? 얘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알고 싶어서 그냥 절대부등식이잖아. 그래. 뭐 절대부등식인 거 어떡하겠어. 당연한 식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부등식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뭐죠? 당연한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등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활용을 하는 건 등호 조건. 그래서 언제 같아지는데, 언제 제로가 되는데, 언제 등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A는 B는 제로. 실수 조건에는 항상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등호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A가 B가 C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근데 이거는 많이 봤던 거니까 1번은 지우자. 그냥 쭉 보고 나서 그냥 보자고요. 2번부터가 진짜라고. 삼각부등식은 절대값이 등장한 겁니다. 절대값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AB가 두 번째입니다. 삼각부등식. AB가 뭐라고? AB가 실수라고. AB가 실수라고. 그럼 뭐 하는데? AB가 실수면 A 합집합 B의 절대값은 절대값 A,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두 녀석의 차보다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다.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쓸게. 이쪽이 좀 부족하네. 뭐냐면 다시 A하고 두 수가 있으면 실수 A, B에 대해서 그죠? 합해서 절대값은 절대값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리고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절대값의 차인데 이게 어떤 게 더 큰지 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숫자를 A, B를 가져오더라도 이거는 항상 성립해요. 이건 항상 성립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사실은 0 이상이잖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판별하는 방식은 제곱해서 빼보면 되겠죠. 양수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뭘 해보면 되니? 제곱해서 계산해보면, 제곱해서 계산을 했는데 뺐는데 0 이상이면 원래 값도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가보자고요. 절대값이 나오는 건 제곱하지 않고서는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케이스가 두 개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빼보자. A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왜 그렇게 써요? A의 제곱이나 절대값의 제곱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뭔데? 절대값 A의 제곱인 거니까 A제곱,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제곱, 두 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라고 하는 건 A, B의 절대값이 돼버리거든요. A 플러스 B 절대값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두 배의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어쩔 때 같아져요? 이게 중요해. 어쩔 때 같니? 3 더하기 5의 절대값이나 절대값 3, 절대값 5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합인 것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이건 뭐죠? A, B가 0 이상이면 같은 부호면 0이거나 0이 섞여 있거나 그러면 이게 성립하고요. 자,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가능하겠니? 도윤아. 왜? 아유, 깜짝 놀랐다. 언제죠? 이걸 언제? 이것도 제곱해서 빼보시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절대값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인 거니까 이 전체 절대값의 제곱인데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거랑 같죠.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아가고 두 배의 AB 플러스 어떻게 되죠? 절대값 AB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이 붙으면 그 어떤 값보다도 무조건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데요. 증오는 언제죠? 증오는 언제예요? A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그래서 여기는 A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왼쪽에선 벌어지고 부호가 다르면 발생하는 등호, 부호가 같으면 발생하는 등호. 언제 판별하게 되냐면 P면 Q이다 할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 이게 절대값 속에 베일에 쌓여가지고 이 파트가 등장할 확률이 높고 혹은 이 파트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궁금하지 않니? 왜 삼각부등식이지? 여기 삼각형이 어딨어? 그렇지 않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이게 벡터를 표현하면 이게 두 변의 길이로 표현되거든요. 변의 길이, 기하에서, 벡터에서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벡터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삼각 부등식,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인공은 산술기하인데 볼까요? 1번, 2번만 풀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잠도 깰 겸 1번 하고요. 2번 하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1번은 뭐 3번이 안 된다는 건 알 것 같고, 그죠? 이번을 보자면 자, 볼게요. 보시면 A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A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절대값이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싶다면 1-A에서 이걸 빼보면 되지 않을까요? A 더하기 1분의 1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A 분의 얼마죠? 1-A의 제곱 빼기 1을 하는 거죠. 요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얘는 뭐 얼마를 집어넣어 볼까요?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2분의 1만 집어넣어도 사실은 4분의 1만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렇진 않습니다. 뺐는데 기호는 틀렸어. 니은은 맞아요? 그죠? 왜? 양수면 n제곱 해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가 0보다 큰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보다 크겠다. 그게 이거겠다. 당연히 니은은 맞겠죠. 이렇게 되는데 디귿이 문제지 않을까? 이번에 문항은 디귿이 문제지 않을까? 얘네들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 빼기 1 플러스 c분의 1 그죠? 뭐 이런 꼴이라서 빼볼까요? 1 플러스 요거라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통분해 볼까요? 다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플러스 A. 아니다. 뭐 이렇게 굳이 할 거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양변에 1 더하기 1 더하기 B, 1 더하기 C를 그냥 곱해가지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 더하기 B, 1 더하기 C 곱하기 A. 그쵸? 1 더하기 1 더하기 B, 1 더하기 C, A. 좀 너무 무식한데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얼마예요? 1 더하기 A, 1 더하기 B에 C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넣고 빼기 하면 되는 거니까. 빼기 하면 1 빼기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1 더하기 A, 1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B, 1 더하기 C 빼기 1 더하기 C,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뭐란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공통으로 다 묶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B 더하기 1 빼기 1이 여기만 이제 마라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값 자체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고 A 더하기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A, B, B, C, C, A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만 본 겁니다. 그래서 따져봅시다. 여기서는 A 날아가고 B 날아가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C가 있고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꼴. 그러면 뭐지? 죄다 음수를 가리키는데 맞나요? C가 제일 크고 B 플러스 C, A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얼핏 계산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니? C 모든 지표가 다 음수를 얘기하는데 음수를 얘기하죠. 맞나요? 이걸 다 곱하면 1 더하기 B, 1 더하기 C의 A, 1 더하기 C, 1 더하기 A의 B, 1 빼기 넘겨서 1 더하기 B의 C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것만 관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음수죠. 이렇게 되지 않냐? 그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2번 한번 보여봐봐. 자지 말고. 디귿. 이번에 디귿. 이거 양변에 뭘 곱하고 양수를 곱하면 되니까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C를 곱해서 뺀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니은만 맞는 것 같은데. 디귿이 맞니? 디귿이 맞... 아니에요. 디귿 맞니? 집어넣어봐서 확인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디귿만 해볼게요. 니은은 어차피 뻔한 얘기. 기억도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얘기. 제가 답을, 문제를 잘못 쓸 수 있으니 보시면 디귿에서는 C가 제일 커. C가 제일 커. 0보다 크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죠. 그러면 1 더하기 A분의 A, 1 더하기 B분의 B, 1 더하기 C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양변에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C를 곱해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게 뭐죠? 1 더하기 B, 1 더하기 C, A. 여기는 1 더하기 A, 1 더하기 C에 B, 1 더하기 A, 1 더하기 B, C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꾸로 되나? 얘는 어떻게 쓰면 되죠? 더하기 1 빼기 1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묶을 수 있죠.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C에 얘는 뭐가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1 더하기 C, B 플러스 1 빼기인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3, 4, 5만 집어넣어 볼까요? A 3, B 4, C 5. 물론 이제 처음부터 숫자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4, 5, 20 빼기 봐봐 5, 6, 30 이거 다 음수잖아요. 이거 음수인데 왜 그러지? 왜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디귿은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일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얘들아, 세 번째. 산술기하. 산술기하거든요.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죠? 이걸 이제 이 부등식이 등장할 때의 어떤 그 전에 조건들이 있어요. 묘하게 만들어주는 조건. 뭐죠? 양수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양수에서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보통의 부등식이 그렇지는 않은데, 양수에서만 쓴대. 그럼 뭐야?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술적인 평균, 국어 100점, 수학 빵점, 평균 50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평균. 근데 기하 평균은 본 적 있나요? 이게 기하 평균이 어떨 때 쓰겠어요?
비율의 어떤 변화들, 네가 만약에 코인을 샀는데 첫 해에 8배 오르고 그 다음 해에 2배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몇 배씩 오른 거야? 처음에 8배, 2배 이렇게 됐으면 뭐랑 같죠? 처음에 R배, R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연간 몇 배씩 루트 16배씩 이렇게 오른다고.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평균의 의미는 몇 배냐, 이렇게 몇 배 늘었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인 평균 두 개를 그냥 더해서 반으로 나눈 이 작업은 무조건 기하 평균보다는 커요. 근데 아주 스페셜하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큰데 어떨 때는 같더라. 기본적으로는 큰데 어떨 때는 같더라. 뭐죠? 같을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는 A 플러스 B의 양수니까 제곱하고 여기 제곱해버리면 빼도 되잖아요. 4분의 A 제곱 B 제곱 2AB인데 마이너스 4AB인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 당연히 0보다 크지. 근데 우리는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오라고 했기 때문에 증오 조건. 아, A가 B일 때만 증오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둘이 같으면 어떤 식의 평균을 잡더라도 다 똑같은데 단 그냥 평균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큽니다. 가 기본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걸 조금만 더 보면 관찰해 보시면 어떤 경우 합이 일정하면 합이 일정할 때 A 플러스 B가 한 5 정도 된대. 그러면 곱의 최대를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곱이 일정하면 X 더하기 X분의 4 뭐 이러면 곱이 4로 일정하잖아요. 합의 최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기본인데 예를 들면 이제 합이 일정하대. A 더하기 B가 6이 돼. 그죠? 그럼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되는데?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곱의 최대는 9. 언제? 3, 3일 때. 아니면 곱이 일정하면 A, B가 5면 그죠? 아까 말했던 대로 A 플러스 B는 2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뻔한데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건 좀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제가 쓰는 것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잘 쫓아와요. 이게 있다면 그죠? 이게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3A 더하기 2B가 4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 쓰면 2 루트에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산술기하 쓰는 폼 2배의 루트 3A 곱하기 2B AB는 얼마겠어요? AB는 4 제곱을 하면 6분의 4니까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겠다. 뭐 당연히 성립하지. 근데 저 식에다가 만약에 3A 더하기 2B가 있는데 3A 더하기 2B가 4라고 나와 있는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의 값을 구하래요. 이 녀석의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래. 이 녀석이 최소네 이렇게 물었으면 언제? 3A 더하기 2B가 4인데 최소를 물었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A분의 1, B분의 2 그래서 루트 AB분의 2 루트 2 이게 두 번째 식. 근데 내가 아까 AB가 3분의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루트
AB에 2 루트 2가 있는데 여기다가 2를 2에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이 값은 루트 AB는 어떻게 쓸 수 있죠? AB분의 1은 2분의 3인 거니까 루트 씌우면 2 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3이 있어서 샥샥 날아가면 2 루트 3. 이게 세 번째 식. 따라서 결론은 A분의 1, B분의 2의 최소는 2 루트 3입니다. 맞나요? 자, 어디서 출발한 거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는 3A 더하기 2B가 4일 때 이걸 풀면 제가 예비 고1들 테스트에 무조건 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3A 더하기 2B는 4, 산술기하를 쭉 써가지고 AB의 범위를 찾았어. 근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의 범위는 쭉쭉쭉 찾으면 여기 루트 AB가 숨어있어. 아, 얘 범위 내가 아는데 집어넣어가지고 띡띡띡띡 했더니 아, 최소값은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자,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손. 잘못된 것이 있다 손. 잘못된 것이 없다 손. 준이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딱히 별로 자연스럽진 않은데. 승민이 어디에 잘못됐니? 아, 이때는 다 양수예요. 쏘리. AB는 양수. 산술기하를 쓰고 있으니까. 양수 조건이 들어가면 괜찮나요? 다? 모르겠어요. 승재야. 네. 그럼 되나요? 쏘리. 아우, 바보네. 이렇게 쓰면 맞나요? 아니야. 뭐가 잘못됐나요? 자, 이 식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을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쭉 써서 만들어진 여기까지의 범위인 거잖아요. 루트 a분의 2 루트 2가 결국은 2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응? 그쵸. 최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 키가 뭐 이렇게 사람이 키니까 1m랑 2m 사이 좀 아닐 수 있죠. 거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1m랑 3m 사이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성인 키가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대다수는 뭐 외계인이 아닌 이상. 근데 그 녀석의 키가 그래서 최소값이 내가 뭐 얼마다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 식은 다 성립하는데 잘 보면 뭐냐면 산술계를 2번 썼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하나 들어가고 근데 여기 등호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때의 등호는 언제 등호야? 3A가 2B랑 같아요. 그게 얼마라고? 2. 딱 반띵 해가지고 아 그럼 A는 3분의 2고 B가 1일 때 상황이구나 인데 여기서 등호는 뭐죠? A분의 1이 B분의 2입니다. 근데 이때 등호 조건을 보면 A를 2배 한다고 해서 B가 나오나요? 안 맞아요.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A, B는 2루트 3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2루트 3이라는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산술 기하를 2번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야. 엔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산술 기하를 2번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풀이는 하지 마시고 산술 기하를 딱 한 번 쓰셔야 돼요. 3A 더하기 2B가 4, AB는 양수, 각각 양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는 어떻게 하자고요? 3A 더하기 2B A분의 1 B분의 2 이게 얼마니까? 4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1은 공기와도 같아서 딱 한 번만 쓰셔요. 그러면
이거 4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하고 띡띡 했더니 3, 띡띡 했더니 1, 그 다음 또 뭐죠? A분의 2B, B분의 6A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해놓고 여기가 산술기할 딱 한 번만 쓰는 거야. 어떻게? 딱딱딱딱 했더니 1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죠. 1 플러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맞나? 3 더하기 어디죠? 3 그러면 얼마? 4분의 7 더하기 그지? 4분의 7이면 얼마인데? 이게 1.75쯤 되죠? 루트 3이 1.731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우리가 잡았던 이론상 잡았던 2루트 3보다는 큰 게 맞죠. 근데 실제 최소값은 이게서 나온다고. 이런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산술기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산술기하는 등호 조건을 잘 쓰셔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3, 4, 5 3, 4, 5 네네네. 그런 말이 없는 거죠. 딱 그 조건만 보는 거죠. 아, 근데 이 조건이 더 있어야 되네. 3번은. 3번이 없으면 안 되죠.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첨가합시다. 3번에는 A 더하기 B가 1입니다.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지, 문제가. 맹수. 여기다가 조건이 뭐냐면 A 더하기 B가 1입니다. 이걸 이제 추가하죠. 그래야지만 풀립니다.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보시면 루트 A랑 루트 B는 1보다는 클 겁니다. 왜?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도 되는 거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B가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1인 거니까요. 그러고 또 양수인 녀석이 남아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AB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니은은 틀렸을 것이고 명백히 디귿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A분의 1 B분의 1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얘는 뭐, 왜냐면 이거 자체 1이잖아요. 숫자 값이 나오면 그냥 여기선 1 B분의 B도 1 A분의 B B분의 A, 이거는 1인 거니까 4가 되겠죠. 언제? AB가 2분의 1씩 하면 역수를 더하면 둘둘해서 4,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길이 3번이 될 것이고, 4번하고 5번을 한번 보죠. 자, 4번이야 뭐 2x 제곱 마이너스 x, 근데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요. 분의 1이면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무조건 양수죠. 판별식이 d가 1 마이너스 8이라서 꼼수니까 얘는 무조건 값이 축위에 떠 있습니다. 양수 조건이고 두 개 역수 관계니까 1 빼기 1인 거니까 값은 1이거든요. 이쪽 파트만 산술기하 쓰고 여기는 그대로 내려주고. 근데 증오 조건은 뭐예요? 여기가 곱해서 1 되는데 둘 다 같을 때니까 1일 때잖아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1일 때잖아요. 혹은 마이너스 1일 때인가요? 마이너스 1일 수 있나요?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죠.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x는 0도 되고 2분의 1도 되고, 양수 x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최소값은 1, x는 2분의 1, 합은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자, 이게 조금 더 진일보하면 5번처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경험이 필요할 수 있으니 얘네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분모 문제를 같이 나누는데 나누어도 상관없니? 0이 되면 어떡하지? 0이 안 돼요. 왜? x제곱 x1의 합은 떠있죠. 쭉 위에 떠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그러면 1인데 자, 이게 나눌 때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개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5, 13, 111. 그래서 111, 155, 111, 4, 43. 그 말은 뭐예요? 몫이 x제곱 더하기 x고 나머지가 4x 얘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더 나눌 수 있나? 4 그러면 얼마? 4, 4, 4,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x제곱 x 더하기 4가 몫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위에 올라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뭐. 이게 양수라고 했고 얘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도 양수고 남는 건 따로 분리를 했더니 산술기하 통하는 부분. 그러면 잘 생각하시면 분모가 이게 산술기하잖아요. 제일 작은 부분이 생기죠. 분모가 제일 작아야 분자는 제일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작아서 얼마냐면 2루트 곱이 9니까 6이 되죠. 그래서 6 더하기 3분의 1이 분모가 제일 작을 때니까 이게 최대가 될 겁니다. m은 9분의 1, 45m은 5 이렇게 될 거다. 요런 건데 요건 이제 자주 나오는 꼴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학교 시험에서는 6번처럼 나오죠. 6번처럼 한번 풀어보시면 응용하는
자, 보시면 뭐 간단한데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죠. 4대 A는 CD 대 B인 거니까 네모는 A분의 4B거든요. 여기 그렇지 않나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4대 A는 닮았으니까 A분의 4B. 근데 A 더하기 B는 얼마? A 더하기 B는 4거든요. 그래서 2A 여기는 얼마예요? A분의 2B 제곱이죠. 이렇게. 근데 뭐 얼마나 쓸까요? B 대신에 뭐 4-A를 쓸까요? B 대신에 4-A의 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2A 더하기 A분의 2배의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A니까 4A 마이너스 16 A분의 32 뭐 이렇게 되니까요. 4A A분의 32 빼기 16 얼마죠? 128 빼기 16이면 8루트 2죠. 16에 루트 2 빼기 1 뭐 이렇게 16 루트 2 빼기 16 P 더하기 Q는 32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산술기하가 주인공이라고 했었는데 먹을만 하죠. 네. 양수일 때 쓰잖아요.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큰데 AB가 같다면 스페셜하게 같아질 수 있다 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확장판도 존재하거든요. 몇 개로? 3개짜리, 4개짜리, N개짜리로 다 확장 가능한데 경시에서는 뭐 N개짜리 확장하는 것들도 많이 쓰지만 내신 세계에서는 뭐 고등학교 내신 세계에서 딱 3개 정도? 4개도 잘 안 씁니다. 3개 정도? 3개면 어떻게 되겠니? 다 양수일 때 3개짜리 평균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뭐겠어요? 그죠? 세제곱근 ABC가 되겠죠. 뭐 코인을 샀는데 첫 해 2배, 두 번째 4배, 다시 뭐 8배 뛰었어. 총 몇 배 뛴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뛰었으면 이게 평균적으로 얼만큼 뛴 거니까 이렇게 평균 내면 되겠죠. 루트 씌워버리면 되겠죠. 이런 꼴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산술기하 쓰려고 했는데 막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x분의 2 x가 양수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은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요. 구하래. 얼마? 곱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곱을 일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곱이 일정해지.
띡띡띡 1 이렇게 되니까 3이 되죠. 이렇게 최소값은 3. 뭐 이런 것들 요거 하나 봐두시면 뭐 나머지는 이 녀석이 변형꼴이라서 그냥 요것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실수 조건에 의한 절대 부등식 하나, 삼각 부등식 하나, 산술기 하나,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뭐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어거스트 컷이라는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슈바르츠, 아마 오스트리아 사람일 거예요. 동시대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셨을 텐데 이게 조금 더 쓰이는 범위가 훨씬 커요. 산술기하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수학과에서는 어떤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등식인데 근데 어차피 교과 과정,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제한적이죠. 쓰임이. 근데 일단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A, B, X, Y가 무엇일 때 실수일 때니까 양수라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A 제곱, B의 제곱, X 제곱, Y 제곱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AX 섞어서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는 있어요. 원래는 기하를 배우면 조금 더 의미가 강력해지는데 내적에 대한 어떤 정의로부터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근데 뭐 증명은 간단합니다. 증명은 어떻게 되죠? 증명은 좌변에서 우변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빼기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다 날아가고 뭐가 남죠?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 AY, BX 정도로 쓰시고 B제곱, X제곱인 거니까 얼마예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인 거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좌변보다는 우변이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등호가 중요합니다. 등호 조건은 뭐예요? 등호 조건은 A랑 X랑 짝이 있고 B랑 Y가 짝이 있으면 B 값이 일정해야 돼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AY는 BX인 거니까 요런 꼴인데 사실은 이 부등식의 본질은 뭐냐면요. 고등학교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얘는 개수 맞추기예요. 개수 맞추기. 그러니까 문자 파트, 얘네들을 주어지는 문자 파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되는 숫자 파트가 A, B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고요. 3X 마이너스 4Y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죠? 3.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한다? 아,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인 우리는 코시-슈바르츠를 떠올리는 게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x 마이너스 4y의 제곱일 테니까 그죠? 이거 얼마에다가 25에다가 4를 곱하면 이거 10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3x 마이너스 4y는 얼마? 10 이하 마이너스 10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y 있는 개수를 보고 얘네들을 맞춰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것인데 물론 얘도 확장판은 있긴 있어요. 확장을
하면 되겠죠. 몇 개짜리로? 3개짜리만 해봅시다. 어떻게?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어떻게 되겠어요? ax, by, cz의 제곱보다 해보시면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잘 안 씁니다. 코시 슈바르트는 그냥 이 두 개 안에서 거의 다 끝이 나요.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 보시고. 코시 슈바르트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되고 7번만 제가 실어놨어요. 산술기하고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7, 8, 9, 10. 네, 7번은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이 양수란 말은 없잖아요. 세 실수니까 이런데 세 실수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A, B, C가 실수에 들어갑니다. 양수 산술기가 쓰려면 양수란 말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이게 숫자가 3개구나. A제곱, B제곱, C제곱은 11. 코시 슈바르트 몇 개짜리? 2개? 3개? 3개는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개수가 얼마인데요? 1, 1, 1이잖아요. 1, 1,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에 A제곱, B제곱, C제곱은 A 곱하기 1, B 곱하기 1,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A, B, C가 뭐가 되든지 항상 성립한대요. 25고 11을 만족하면 3 곱하기 11이니까 뭐 당연한데 어떡하라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C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C를 제외하고 그럼 써볼까? 무슨 얘기네? A하고 B와의 관계를 C로 표현해내면 끝이 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1-C제곱이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얼마? 1의 세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A, 1 곱하기 B의 제곱. 이 코시 슈바르트. 그러면 뭐 이게 2고 11-C의 제곱은 5-C의 제곱. 그죠? 3C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10C 더하기 25에서
21을 뺐더니 25에서 21을 뺐더니 3이 남죠. 0보다 작거나 같네. C는 3분의 1부터 3까지죠. 이렇게. B는 9. 뭐 요런 꼴이 될 겁니다. 유명한 문제고요. 나머지는 산술기하. 8, 9, 10은 산술기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볼게요. 뭐 8번에서는 답은 5번이어야 되는데 5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x,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x가 되죠. 직각이 되거든요. 합동이잖아요. 여기는 직각이 능면이니까 45도, 45도가 될 테니까 여기 또 90도죠. 이렇게 보시면 직각삼각형의 중점이잖아요. 외심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겠네. 여기, 여기, 여기 다 길이가 똑같겠죠. M에 대해서. 그러면 FM하고 GM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EFM하고 FGM 삼각형 A, B, C, D A, E, B, C, D, E, F 진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되고 F, E, F, M이 뭐랑 FGM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EFM 한번 잡아볼까요? EFM인 거니까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FGM보다는 S1하고 S2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얘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EFM이 바로 안 되면 이거 2배 해도 되잖아요. 이게 딱 2배 해가지고 보시면 어차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자는 얘기인데 2분의 1에 여기는 얼마죠? A B 제곱이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입니다.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2분의 1에 얘네들은 모양이 뭐죠? B 루트 2 여기는 A 루트 2 요런 꼴이라서 봤더니 이렇게 되죠. A, B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리면 안 되죠. 2배여야 되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맞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렇게 FH가 6루트 2일 때 FGM의 최대값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뭐예요? FM 말고 FH가 6루트 2죠. 그러면 A-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인 거니까 이 녀석이 얼마라고? 6루트 2랑 같대요. 그러면 여기는 72가 되겠죠. 72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2배랑 같은 거잖아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6입니다. 이게 6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FGM이 아까 뭐였죠? FGM이 AB인데 얼마인가요? 그러면 얘는 얘네들 넓이가 FGM은 2분의 1의 B 루트 2 A 루트 2의 반이죠. 또 반이라서 2분의 AB가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죠? 4로 나눠야 되겠죠. 2분의 AB 여기는 2AB AB는 18보다 작거나 같은데 2분의 AB가 우리가 찾는 뭐였어요? FGM이 될 겁니다. 여기도 2로 나눠주셔야죠. 그러면 최대값은 9가 되겠죠. 답은 D것도 맞습니다. 10번이 제일 어렵고요. 10번은 정신이
느낌이 좀 나고, 사실 내신 기출이긴 한데 경시 느낌이 나고, 9번은 그냥 요즘 유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유의 문제. 네. 구 번을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a분의 1x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OA에서 만났는데요. 여기 꼭 지점이 b죠. 그러면 여기는 a, 얼마? 마이너스 a 제곱이죠. 이렇게 되고, a는 얘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x로 나눠도 상관없죠. 왜? 0은 아니니까. 0인 부분 빼고 a를 구하는 거니까. x-2a가 a분의 1이라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2a 더하기 a분의 1, 2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죠. 왜냐하면 요거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a, b의 중점 c, c의 y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어떻게 되죠? c의 중점인 거니까 얼마죠? 반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1, 2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인가요?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닌가?
점 C에서 Y축에 내린 거구나. X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네. C는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 블라블라가 되는 거니까요. C에서 여기까지는 뭐겠어요?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 2라 2배의 루트 4A 3A 2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루트 3 얘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10번으로 이어서 바로 갈게요. 이런 게 어려워요. 10번은 조금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느낌들, 합이 일정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가 10 양이라고 했어요. 양의 실수. B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되죠. 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숫자들의 조합이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1 B 플러스 2분의 A는 어떤 조합일까? 그죠? 분모분자 합이 얼마? 그러면 얼마예요? 되게 좋은 관찰이죠. 그다음에 1을 하나씩 더해 줘 버릴게요. 하고 1을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일정해지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니까 12. 여기도 얼마죠? A 플러스 B 플러스 2니까 12 빼기 2 이렇게 되거든요. 12는 뭐예요? 이렇게 되네. 근데 이걸 또 잘 만들면 이게 이제 분모의 합이 얼마죠? 13이죠. 그래서 나는 13을 좀 끌어다 쓰고 싶어요. 왜? 그래야 뭔가 약분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야 돼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12는 밖으로 뺄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A 더하기 1 여기 있는 걸 위주로 B 더하기 2 하면 얼마죠? 이게 13이었습니다. 13.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 값은 13을 갖다 쓰고 13분의 12를 갖다 쓰고 어떻게? A 더하기 1 B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A 더하기 1 B 더하기 2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구조가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러면 여기가 A분의 1이죠. 그래서 13분의 12가 있고 뭐예요? A 더하기 B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 거니까 2 더하기 A분의 B, B분의 A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값은 2가 되면서 그죠? 네. 그러면 뭐 구하는 거죠? (13분의 12에다가) 48 그죠. 뭘 갖다 팔아먹었어요? 마이너스 2를 갖다 팔아먹었죠.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 있던 거,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러면 얼마예요? 13분의 12에 산술기하 쓰면 여기가 2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2를 빼주셔야 돼요. 48에서 26 뺐더니 22가 되거든요.
P 더하기 Q는 얼마라고요? 35라고요. 근데 언제?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A 더하기 1이 B 더하기 2인데 둘을 더하면 A 더하기 B 10에다가 13인 거니까 2분의 13 되겠죠. 그래서 A 값도 나옵니다. A는 2분의 11, B는 2분의 9 여기까지 증오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같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류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경험하시라고 던져드렸습니다. 10번은 좀 오바스럽다면 안 하셔도 상관없고 이런 느낌이고요. 대신 이제 부등식은 놔두고 딱 몇 개만 더 풀고 마칠게요. 그 필요충분 조건 11번 문제 10번은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굳이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11, 12, 14 그리고 너무 비약이 큰가? 비약이 크죠? 자 보시면 뭐 이건 이제 복소수 Z인데 Z가 실수면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Z와 Z반은 같다.
필요 충분 조건. Z와 Z. 이거 기억나죠? 예전에 배웠던. 그러면 1 플러스 Z 제곱 너무 오랜만이다 그죠? 1 플러스 Z 제곱분의 Z와 1 플러스 Z 제곱분의 Z의 바가 같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켤레는 쪼개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1 Z 제곱 Z와 1 플러스 Z 바의 제곱 Z 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Z 바 Z 바 Z 바. 근데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Z는 실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Z는 Z바랑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로 보낼게요. 여기로 보내면 값이 Z 빼기 Z바 Z 빼기 Z바로 가면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Z바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Z바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 Z바 그죠? 아닌가? 헷갈리네. 이 둘을 보시면 Z 마이너스 Z바 이게 있고 빼기 Z바로 가면 빼기 Z바로 가면 Z 마이너스 Z반 거니까 그러면 Z 마이너스 Z바로 묶을 수가 있고요. Z의 Z바거든요. 근데 얘는 0 아니잖아요. 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고 했어요. 나눠버리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답이 될 겁니다. Z바가 1이더라. 다시 공소원할 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일 것이고 12 12, 14 두 개만 합시다. 12, 14 12,
그죠? 12번 답은 얼마예요? 11 나와야 되죠. 왜냐면 보시면 A는 3, 4, 5인데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라는 건 A 교집합 B를 뺀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뺀 부분이 1, 2, 4라는 거니까 1, 2, 4는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4는 밖에 있어야 되겠구나. A가 이제 4, 3, 5라고 했으니까 3, 5가 교집합이 되겠구나. 그러면 1, 2의 행방을 찾아야 되는데 1, 2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서는 기하고 니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녀석에 대해서 뭐죠? 요걸 볼까요? A 합집합 X 한 개짜리거든요. 빼기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래요. 만약에 X가 3, 4, 5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는 A 빼기 B의 원소가 있으니까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X가 니은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니은에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않나? 왜냐면 A에다가 요거 다 더했는데 B를 빼버리면 요것도 있고 몇 개 있어요? 2개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건 니은의 존재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애시당초. 니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1, 2의 행방은 기니 중에서 니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얘는 1하고 2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답은 1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집합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12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18번 이런 것들 까다롭거든요. 그다음에 19번 뭐 이런 것들 보면 쉽지는 않아요. 집합이 훨씬 명제보다는 어려운데 14번은 전형적인 명제 중에서 어떤 조건들을 묻는 거니까 그거까지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하고 내신 대비하시고 마치고 나면 함수 파트 조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학 전에. 방학 때요. 아까 말한 대로 입시 준비를 해야죠. 대치동 한 350 수준으로 이제 반년 동안 쭉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행했던 것들을 시험에 대비하는 느낌으로 그 수준 정도를 맞춰주셔야죠. 근데 미적2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2를 안 하면 그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험 자체를 못 치기 때문에 미적2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커리를 제가 좀 짜드리겠습니다. (14번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P다. 모든 X에 대해서 P라고 하는 게 P가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참수가 축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A 세곱 마이너스 1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 0, 1, 3개고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전체 집합인데 전체가 Q의 여집합인데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Q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니은의 조건은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무조건 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9가 음수. 그러면 b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뿔마 2, 뿔마 1, 0 몇 개? 5개, 3개, 15개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할만하죠. 근데 숙제는 이제 좀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